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 저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 듣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운용할 정도가 되면 사실 책만 봐도 내가 다음에 책을 넘기는데 그 다음 장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완성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듣고 중간에 들어가든 뭐 여기서 들어가든 듣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금요일 날에는 광합성 파트 막 이런 걸 우리가 쭉 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 생물 공부할 때 광합성 세포를 보면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뭐 회로가 막 그려져 있는데 켈빈 회로, 티슈 회로 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그랗잖아. 제가 이거 뭘 하라는 거지? 몰랐는데 무조건 뭐 듣다가 보고 뭐 이렇게 적어보고 또 한번 그려보고 적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반복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생물은 사실 이해 학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암기 학문이 맞아요.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를 해서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물은 거꾸로인 것 같아.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이미 되어 있고 이해를 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책도 보시고 특히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책 보려면 좀 짜증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속성 강의 10회에 끝낸다니까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닐 겁니다. 들어보시면 핵심 내용 다 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촘촘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생물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그 귀찮은 거를 약간 이제 극복을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세포의 주기라는 파트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포의 주기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서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하니까 주기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염색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전에 한번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원핵세포에 염색체가 있었고 진핵세포에 염색체가 있었습니다. 자, 원핵세포 하니까 질문들이 가끔 또 들어오는데 지금 진정세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세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진정세균입니다. 고세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에는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있는데 거의 하는 얘기는 다 진정세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고세균 얘기입니다 라고 할 때에만 고세균 얘기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 원핵세포 진정세균이든 고세균이든 사실은 같습니다. 고리형의 DNA.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원핵세포의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단백질이 좀 몇 개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 핵양체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핵세포는 선형의 DNA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들어가서 염색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염색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사실 좀 먼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안 하고 한참 뒤로 뺐습니다. 그쪽 가서 좀 보도록 하고 캠벨 교재는 TV는 세포주기란 파트를 할 때 이거 다 설명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캠벨 교재로 보는 거니까 캠벨 교재 순서대로 그건 좀 뒤에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이 염색체, 진핵세포 염색체는 이 형태만을 한번 살짝 볼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보여지는 저 그림은 진핵세포 염색체. 특히 여기 사람, 인간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DNA 보입니까? 보인다면 저 때릴 겁니다.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DNA가 여기 막 엉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단백질들과 함께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꼬불꼬불 어떻게 됐겠죠. 그죠? 자, 이 염색체는 지금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복제되어 있는, 복제가 된 염색체를 말합니다. 실제 염색체는 응축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요 하나짜리가 요게 실제 염색체죠. 그렇죠? 저게 염색체입니다. 자, 그런데 세포를 분열하려다 보니까 세포가 둘로 나눠지려면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복제해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 둘이 똑같은 세포가 되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누려고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이거 DNA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여기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TCC라는 게 있으면 반대편 가닥은 안 적을게요. 여기에도 뭐예요? 이렇게 가닥이 똑같은 게 있고 ATC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할 때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런데 염색체라는 용어가 어쨌든 DNA 한 덩어리로 보이는 물체 하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거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도 염색체입니다만 이것도 염색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용어의 혼동이 오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놨어요. 야, 이것도 염색체인데 헷갈리니까 얘는 염색체를 이루는 요 한 덩어리는 염색 분체라고 하자. 다른 하나도 역시 염색 분체다. 그런데 복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딸이라고 쓰는 거니까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도터, 딸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자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자매 염색 분체.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복제가 되어 있는 염색체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염색체라고 해야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염색 분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하나만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응축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선 이거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염색체 형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그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얘.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세포 안에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있습니다. 저게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안 보여요. DNA가 다 이렇게 다 뿜어져 나와 있는 상태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염색사, 염색이 되는 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염색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염색사가 다 뿜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색체를 복제하죠.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는 보이니까 찍어놨죠. 그죠? 전자염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 이렇게 각각의 세포로 나눠갖게 된다. 똑같은 염색체를 나눠갖게 된 거죠. 그럼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6개. 그럼 46개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6개 있습니다. 그럼 46개를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럼 똑같이 46개씩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주기입니다. 자, 분열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S, DNA를 합성하자. 지금 세포가 분열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염색체를 복제하자, DNA를 복제하자. 그리고 나누자. M, 마이토시스의 약어입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토시스의 약어. 그래서 S기하고 M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S기하고 M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G1기, G2기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G1기, G2기. 갭. 중간에 있는 거니까 갭.
갭 1, 갭 2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시계는 놀까? 뭐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만약에 24시간이라고 본다면 지원기가 되게 많아요. S기도 있고 G2기도 있습니다만. 그럼 그 시계에 뭐 하느냐? 준비해야죠. 어떤 준비를 하냐?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자, 여러분, 제가 달려가다가 휙 넘어졌어요. 까졌어. 그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상피세포라는 것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메꿔야죠. 어떻게 분열하지? 세포가 커지고 나눠지고 커지고 나눠지고 해야 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실제로 분열할 때는 커졌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거니까. 자, 그때 세포가 커지기 위해서는 세포 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단백질, 세포 소기관 증가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한다. 단백질, 세포 소기관을 늘린다. 다 했어? 그러면 DNA를 복제한다. 그 다음에 M기를 준비하는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나누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세포의 주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종에 따라 달라요. 어떤 종은 이게 뭐 24시간인데 어떤 종의 세포는 이게 16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은 지원기가 전체 시간의 50%를 차지하는데 어떤 종은 전체 시간의 40%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다르더라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건 있죠. 지원기, S기, G2기, M기를 가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세포의 주기. 자, 형상을 보면 지금 이와 같은데,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분류를 좀 해드리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 뭐 진정세균이겠죠. 이런 애들은 분열을 할 때 이분법이라는 것으로 분열합니다. 그림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분법으로 분열한다. 그 다음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지금 사람 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세포의 주기에 따라 분열을 하죠. 자, 이분법은 뒤에 가서 보시고. 자, 세포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G1기, S기, G2기, M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세포가 나눠지는 것은 언제 나눠지는 거죠? M기. 자, M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 분열기에서는 핵이 둘로 나눠진다. 세포가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원래 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원기라고 하는 세포가 커진다고 그랬죠? 핵이 있는데요. 이게 핵이라고 합시다. 핵도 좀 커지겠죠, 조금. S기 볼까요? 같죠? G2기 볼까요? 같죠? M기 볼까요? M기가 끝났다고 했을 때 왜 분열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자들이 현미경 가지고 연구하는데 시간 재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있다가 나누는 게 이때만 나누는 거예요. 분열기라고 했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분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원기는 세포의 크기 증가, 물질 대사가 활발한 시기, DNA를 합성한다, 단백질을 단백질을 합성한다, 세포 소기관을 합성한다. 이게 지원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S기는 뭐라고요?
합성기, DNA 복제, 염색체의 복제도 괜찮습니다만. G2기는 뭐 할까요? 역시 단백질을 합성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시기. 중심체의 복제. 동물세포라면 중심 리또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현미경적으로는 관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좀 더 전 얘기를 해볼게요. 시대적으로 전 얘기. 자, 이거는 뒤에 학자들이 좀 분류를 한 거고요. 처음에 이걸 연구했던 사람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동물세포를 갖다 놔두고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성분, 그다음에 성장인자 막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었어요. 24시간 중에 22시간은 그냥 세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2시간 동안 막 갈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분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플레밍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요 시기를 감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 주기가 감기와 분열기는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감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던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 주기로 분열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여기. 자, 그래서 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기. 이렇게 감기. 플레밍 학자가 발견했던 사항. 분열하는 시기. 그런데 감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지원기, S기, G2기가 있어.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시기를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M기. 자, 이 그림이에요. 자, 먼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들이 위에 나와 있고요. 저 그림이 명확하게 잘 안 보이니까 아래에 이제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자, 감기에 G2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보면 핵이 있고요. 그죠? 세포가 크게 변한 거 하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중심체 2개라고 느껴지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아래 그림 보니까 확실하다. 그죠? 네, 중심체가 2개가 된 그림입니다. 동물세포인가 봅니다. 중심립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중심립도 복제가 된 겁니다. 자, 이때 DNA 양은 기존보다 2배가 늘었겠죠. 그런데 염색체의 형태가 안 보이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제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열기로 오게 되면 분열기를 전기, 전중기, 그 다음 그림,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에서의 염색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눠야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감기라는 게 지원기, 야, 단백질 합성해야 돼? 그럼 염색체로 응축해 놓으면 안 돼요. DNA 정보를 읽어야 되니까. DNA 복제할 때 염색체로 왜 응축을 해? 그거 복제해야 되는데. G2기 물질 대사해야 되는데 뭘 응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었겠지. 그러다가 나눠야 될 때가 돼서야, 즉 M기가 돼서야 응축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전기. 염색체의 응축이 일어난다. 그리고 중심체가 확실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심에 있었는데 양극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중기. 자, 이 전중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2가지를 다 알아놓으십시오. 되게 많은 시험들은 전기에 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게 되면 전중기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핵막이 사라지면 염색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럼 어느 게 더 응축이 더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더 응축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응축되어 가지고 아까 자매염색 분체를 봤는데 그게 점점 응축이 되어서 이때 제일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립니다. 그 다음 단계 그림에서는 저 그림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에 응축이 되는 정도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중기의 최고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응축이 풀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 빨리 지금 나눠야 됩니다. 응축이 잠깐 되었다 사라질 때 빨리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응축이 꽤 많이 되었구나 싶으면 핵막이 깨지고 중심체라고 하는 것에서 방추사, 밑에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방추사를 내놔가지고 각각의 그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하고 밉니다. 서로 밀다 보면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 시기에 이 위치에 이렇게 나열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중기판. 그 다음에는 서로 나누죠.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양처럼 바뀌었는데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미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면 많이 풀렸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핵막이 나눠지면서 세포가 쪼개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M기라고 하는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염색체에 응축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전기에서 응축되기 시작. 전중기, 중기로 갔을 때 가장 많이 응축. 그 다음 후기에서 말기로 갔을 때 다시 풀려요.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막의 붕괴와 방추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체가 멀어지고 있다, 전기. 중심체 나온 미세소관이 결합하고 있다, 전중기. 중기라고 하는 것은 적도면의 나열, 즉 중기판의 나열. 그 다음에 후기에서는 땡겨간다. 그 다음에 말기에서는 다시 방추사가 사라진다. 라는 걸로 둘 수도 있습니다. 방추사가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염색체가 응축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응축되는 것은 뭐예요? 중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 그림은 이분법 그림이 나왔네요. 자, 원핵세포라는 것은 세포 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얘가 G1기, S기, G2기, M기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이분법에 따른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DNA의 한 부분, 복제 원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름은, 복제 원점, 저 부분부터 복제를 시작한다. 자,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 모습 나오고요. 이건 아예 이제 완전히 떨어졌죠. 그죠? 복제가 서서히 되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진 겁니다. 야, 내가 복제를 여기서부터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제가 된 겁니다. DNA 이중 나선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복제가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복제를 많이 하면 이 부분 복제가 되었고 더 넓힌 거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복제를 이 부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복제해서 이쪽으로 당겨오고 얘는 이 반대편에 붙고 이렇게. 오케이? DNA 복제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나누죠. 이렇게 분열 일어나는데 불과 20분. 그 세포 주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분법 DNA 복제하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나눈다. 이게 이분법.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절 시스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그래서 원핵세포는 제가 이분법을 분열한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세포 주기에 따라 분열을 한다. 그 세포 분열의 주기가 간기와 M기인데, G1기, S기, G2기라고 분열을 나누기도 했죠. 자, M기는 또 다시 세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염색체의 상태에 따라서, 방추사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얘에 대한 조절은 우리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얘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특히 사람 세포를 기준으로 세포 주기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언제 어떻게 조절을 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세포 주기 조절, 특히 지금 하는 얘기는 검문지점 얘기입니다. 내가 분열을 하는데, 야, 이 정도 이렇게 분열을 해왔어? 이런 상황이야? 괜찮네, 만족스럽네? 오케이, 다음 단계. 이렇게.
그게 바로 검문점이죠. 체크포인트. 자, 그래서 지원기라고 하는 것에서 끝에쯤 가게 되면 검문을 합니다. 뭘 검문을 할 것 같아요? 세포의 크기를 검문합니다. 세포의 크기가 적당히 커졌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단백질을 많이 만들었구나. 예?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했구나. 세포 소기관도 증가를 했겠구나. 원하는 크기가 안 됐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야, 난 4시간쯤 돼갖고 올 줄 알고 딱 한 번 4시간쯤 점검을 해봤는데 세포가 안 커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그럼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다는 것은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키워야지. 5시간, 6시간 기다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다 됐어. 그럼 뭐예요? 오케이, 다음 단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S기. S기는 따로 검문점이 없어요. 넘어가. G2기. 그래서 우리가 G2 검문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뭘 검문하냐? S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합니다. DNA의 복제 완료 또는 손상 여부 이런 거를 검문합니다. DNA가 제대로 복제가 되었어? 하고 넘기는 거죠. 사실 G2기는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G1기하고 S가 상당히 길고 G2기는 좀 짧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다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M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DNA 제대로 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M기에서 검문이라 합니다. 자, M기에서 검문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분리. 아까 염색체를 나누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 염색체 분리되는 상황이 제대로일까? 혹시 분리가 안 된 게 아닐까? 비분리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M기 검문점에서 보는 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G1기가 있는데 G1기에서 검문점이 있다는 거죠. 확인점.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세포의 크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기를 가죠.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G2기로 왔죠. 여기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DNA 복제가 제대로 되었을까? 염색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체크를 하고요. N기를 갑니다. 염색체를 나눌 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제대로 다 만족을 하면 다음 단계 진행, 다음 단계 진행, 다음 단계 진행. 세포가 분열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분열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 포인트가 제일 핵심이고요. 이 포인트를 지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멈출 지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거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뭐 검문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G0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건 세포가 분열하는 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G1기, G2기, M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야, 분열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기를 G0라고 표기하는데 사실 얘는 분열의 휴직입니다. 분열하지 않겠다. 이게 G0예요. 내가 분열하겠다. 그럼 S기로 확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G1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분열을 그래서 했어. 그럼 어떻게 돼? G1기로 다시 왔을 때 G0기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G0기하고 G1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G0기에 있다는 것은 분열을 하지 않겠다라는 휴직에 있는 겁니다. 많은 세포들은 G0기에 있을까? 아니면 G1기에 있을까? S기에 있을까? G2기에 있을까? N기에 있을까? 자, 우리의 몸을 생각해보고요. 거의 모든 세포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분열했다면 전 내일 아침에 2배가 돼 있어야 돼요. 가뜩이나 배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예? 세포까지 분열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분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분열을 멈추는 상태. 근데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는 분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술을 처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세포 손상을 받죠. 그럼 간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메꿔지는 거죠. 다쳐도 마찬가지.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분열해야 될지 어떻게 알죠? 이 간이 생각을 하나?
술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분열해드릴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성장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인자라는 게 있고 여건이 분열할 수 있는 여건이네 라고 했을 때 분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 볼게요. 자 이제 분열을 제가 이제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세포 주기 조절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상황을 조절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장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열을 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일 잘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커나갈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키가 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성장인자가 뭐 국소 조절자일 수도 있고 또는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영향을 줘가지고 신호분자가 영향을 줘서 분열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성장인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EGF 들어보셨죠? 방금 전에 뭐였어요? 상피에 있는 조직,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는 게 상피 조직이거든요. 그 상피 조직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 EGF. 그것처럼 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해야 될 시기라면 나와가지고 분열을 탁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접촉조에 밀도조에 이런 것들은 분열을 억제시킵니다. 아까 다쳤을 때 까졌어요. 주변의 세포들이 분열을 해오죠. 둘이 만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로 잘하자. 될 리가 없죠. 끝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접촉조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닥뜨리면 분열을 멈추게 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밀도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혈액 안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 적혈구의 숫자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분열하고 꽉 채워야 될까요? 혈액이 찐득찐득할 정도로 적혈구가 많아야 될까요? 적정한 약이 있으면 멈추겠죠. 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뼈 안에는 뼈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포들이 숫자가 적절할 때 멈추겠죠. 뼈는 탄산 알갱이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물질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밀도가 꽤 많았을 때 멈추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세포들은 접촉조회, 어떠한 세포의 밀도조회를 통해 가지고 분열을 할지 말지를 적절한 시점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분열하겠다 라고 맘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죠? 자, 분열의 조기에 조절해서 진짜 말 그대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가 사이클린, 다른 하나가 CDK.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주기성 단백질. 주기성 단백질이다.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가지고 S사이클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S기를 진행시키는 사이클린. 그죠? 이해가요? S기를 진행하는 사이클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얘는 S기임을 알려주는 주기성이죠. 주기성. S기임을 알려주는 A고 실제로 일하는 애는 얘입니다. 자, 얘 이름을 풀네임으로 적어오면 C는 사이클린, 그 다음에 D는 디펜던트니까 의존성, K는 카이네이즈, 자 이거 카이네이즈, 이거 임산화 요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SCDK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뭘까요? 실제로 S기를 진행하는 애인데 누가 S기임을 알려주냐면 S사이클린이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확 와닿지 않는데 그림을 좀 봐야 돼. 여기 봅시다.
자, 얘들은 CDK와 사이클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포 주기가 있죠? G1기, S기, G2기, M기. 어느 기인지를 알려주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사이클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클린은 뭘 알려주고 있죠? M기임을 알려주는 애입니다. M사이클린. M사이클린을 보게 되면 M기가 시작할 때쯤 합성이 되어가지고 나타납니다. M기가 끝날 때쯤 없어집니다. 이걸 알려주는 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죠? 우린 이 현상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기를 알려주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자, 이 사이클린과 결합하고 있는 애가 이게 뭡니까? 이게 CDK. M기에 있으니까 MCDK라고 부릅니다. MCDK. MCDK라고 하는 애는 늘 있거든요? 늘 있는데 언제만 활성을 갖게 되느냐? 이하고 결합했을 때만 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붙어있는 애를 뭐라 불렀냐면 MPF, M페이스, M기를 프로모팅, 촉진할 수 있는 팩터, 인자다 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유사하게 G1 사이클린, G1 CDK. G1 사이클린은 G1기에만 있겠죠? G1 CDK는 G1기에만 G1 사이클린과 결합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지. 그죠? S기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겠죠? G2기에 존재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림 볼까요? 자, 이거 사이클의 농도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좀 표현해놨습니다. 그때 MPF 활성, 이건 CDK가 사이클린과 결합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M기에만 존재를 쭉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에 의해서 내부적인 주기가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의 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특히 그 세포의 주기가 이제 이러할 때는 주로 진핵생물의 세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퀴즈. 효모는 세포 주기를 따를까? 이분법을 따를까? 효모. 세포 주기. 그 진핵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입니다. 균계에 들어가는 애예요. 네? 효모라는 애도 진핵생물 세포 주기를 따라 분열하는 겁니다. 대장균 이분법 세포 주기? 이분법. 그죠? 이분법. 사람 세포는 당연히 세포 주기. 그래서 세포 주기라는 것에 따라서 진해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조절을 받게 되어 있다. 원해세포는 그렇지 않다. 그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인자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큰 면에도 봤고, 분열을 시작하게 하는 애도 봤고, 멈추게 하는 애도 봤고, 분열을 할 때 진행시키는 애도 봤고. 오케이? 그래서 이름들을 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감수 분열이라는 파트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13장. 자, 먼저 감수분열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염색체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이제 핵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색체의 그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핵형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캐리오, 타이핑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핵형 분석 이렇게 하거든요. 핵형 분석한다. 캐리오 타이핑한다, 핵형 분석한다. 염색체의 종류 몇 개고 걔들이 몇 개씩 있는가 분석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의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것 같아요. 46개가 있죠. 염색체는 언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M기에. 언제 제일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중기에. 중기의 염색체.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중기 염색체는 자매 염색 분체 둘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두 개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이러한 염색체를 우리는 이배체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배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염색체를 한 세트씩 받았다. 이게 이배체예요. 그래서 아버지 염색체, 어머니 염색체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각각 복제되었죠. 그렇죠? 분열할 때는 이걸 나누는 거니까 아버지 거 복제된 거를 나누고 또 이것도 나누겠죠. 어머니 거 복제된 것도 나누면 결국은 똑같은 세포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확대해서 본 거니까 나머지 것들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데 다 두 개씩 자미엄색 분체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 Y가 있는데 X, Y가 각각 황염색체죠? 그래서 X염색체라는 것은 여성은 2개, 남성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Y염색체는 남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Y염색체의 크기가 제일 작죠. 그죠? 염색체를 번호로 붙일 때 크기가 큰 것부터 번호를 1번 쭉 작아지고 있어요. 22번 제일 작은데 Y염색체는 더 작죠. 그죠? X염색체는 꽤 큰 편이에요. 보면 7번과 8번 사이 크기. 오케이? 이거 핵형 분석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남성의 핵형 분석을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EN은 46 또는 44개 더하기 XY. 그렇겠죠? 이렇게 적습니다. XY는 뭐라고 그랬더라? XY는 성염색체. 그죠? 그럼 이 44개 이건 뭐더라? 네, 이건 성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상염색체, 보통 염색체다. 보통상, 상염색체. 상염색체는 항상 쌍으로 존재하죠. 같은 것끼리. 1번 2개, 2번 2개, 22번까지 2개. 근데 성염색체는 뭡니까? 같은 걸로 쌍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쌍이 될 수도 있죠. 여성은 XX, 남성은 XY.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상동염색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동염색체는 같다는 얘기 같은데요? 서로 같다. 상동염색체는 몇 쌍이 있습니까? 상동염색체는 몇 쌍이 있죠? 23쌍. 23쌍. 그래서 같은 것끼리 쌍을 이루니까 이렇게 하나, 둘, 넷 쌍으로. 이건 다르죠? 그런데 한 쌍으로 봅니다. 상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을 결정하잖아요. 생물학적 특성이 같잖아.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사람은 상동염색체 몇 쌍? 23쌍. 용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을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염색체를 보는데 이거는 뭐 다 같은 것들끼리 있네요. 자, 이 상동염색체가 하나, 둘, 세 개. 상동염색체는 세 쌍이 있죠. 파란색은 이건 아버지가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 세트는 아버지가. 빨간색은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줬으니까 모개, 아버지가 줬으니까 부개라고 표현했네요. 이 애는 6. 아버지와 어머니, 즉 정자와 난자에서부터는 애는 3짜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잘 아시는 내용 같은데요. 자, 성인 남성 여성이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 각각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배우자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두 세포가 융합을 하고 융합을 했을 때 이배체인 접합자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좀 빠졌는데 접합자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자이거트 이렇게 표현하는 접합자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배체 생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배우자, 가멧이라고 불리는 배우자가 정자 또는 난자 수정하면 이배체 생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이런 이배체가 된 요 접합자가 유사분열이라는 걸 합니다. 유사분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다시 감수분열이라는 게 일어난다. 오케이? 지금 이 그림에는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이라는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잠깐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세포의 주기도 공부했고 지금 세포의
분열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는 주기에 대한 특성만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봤던 일반적인 사항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분열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갖고 하고 있는데 분열은 유사분열이라는 것과 감수분열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출제는 거의 감수분열에 대한 것을 특징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 유사분열과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징들을 알아놔야 돼요. 자,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분열이다. 분열을 했을 때 분열을 한 세포 둘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분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자, 얘는 유전적으로 다른, 즉 다양한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특징. 염색체의 수를 본다면 분열 후 염색체의 수, DNA 양, 유지. 감수분열은 분열한 후에 염색체의 수, DNA 양, 반으로 감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감수라는 표현은 사실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한다라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물론 DNA 양도 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사항은 사실 유전적으로 같냐 다르냐 이게 더 우리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분열을 할 때, 자, 이게 1번 염색체예요. 아버지 거야. 이게 1번 염색체예요. 어머니 거야. 이걸 나눕니다. 이렇게요. 이게 유사분열입니다. 그러면 이쪽 세포나 이쪽 세포나 아버지 거 똑같은 건 아는 거고 어머니 거 똑같은 건 아는 거기 때문에 유사분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감수분열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배열이 다릅니다. 배열이. 얘는 아버지께 이렇게 있고 어머니께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눴죠. 얘네는 가운데다가 하나씩 놔두고 나누는 거니까 결국 자매염색체를 나누면 똑같은 게 되는 건데 얘는 상동염색체를 놔뒀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나누니까 이쪽 세포는 아버지 것만 다 가져가고 이쪽 거는 어머니 것만 다 가져가는 거죠. 염색체가 같은 1번 염색체라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이 같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의 색깔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특성이 같은데 어머니의 머리는 갈색, 아버지의 머리는 까만색 하면 둘은 다른 세포죠. 그것처럼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이후에 또다시 분열을 하죠. 감수분열을 하는 애는. 얘를 또 나누고 얘를 또 나눕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상도 약간 다른데 유사분열하는 것은 나눌 때 감기 한번 거치고 분열기 한번 거치면 끝. 즉 옆에 있는 이 그림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애는 감기 한 번을 거친 다음에 1분열, 2분열 하는 겁니다. 어느 분열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거예요. 지금 그림 보면. 1분열이에요. 1분열이 먼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세포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분열을 시킨 거죠. 그거는 염색체 수를 반으로 감소시킨 건데 그 이유는 다음에 수정을 할 때, 다음에 수정을 할 때, 또다시 이제 수정을 할 때 2배치 생물을 만들려면 각각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감수분해를 할 때, 제일 감수는 되게 중요하겠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봤으니까 잠깐 이제 용어 하나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특징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뭡니까? 성이 있다. 우리 사람, 남성, 여성 결혼을 해? 정자, 난자 만나? 그게 유성생식이죠. 그죠? 무성생식은 뭐죠? 성이 없다. 성이 없다. 그래서 얘가 암컷 수컷 나뉘지 않는 거죠. 얘가 그냥 분열을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분열할 수 있어요. 분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체가 그냥 만들어지죠. 그럼 생물학적으로 유성생식이 좋을 것 같아요? 무성생식이 좋을 것 같아요? 무성생식이 훨씬 좋죠. 우리는 짝을 만나야 되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무성생식은 자기 혼자 하니까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근데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데 무성생식은 분열하기는 되게 쉬워요. 개체를 늘리긴 쉽습니다. 단점은 똑같은 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에이, 또 왜 안 웃어?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때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유성생식, 아까 봤죠? 염색체를 나눌 때 아버지 것, 어머니 것 나눠요. 사람의 걸로 한번 예를 들면 1번 염색체, 아버지 것, 어머니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2번 염색체, 아버지 것, 어머니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염색체만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3쌍이 있는 거니까 23번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계산해도 714만 개의 다양성. 그러니까 정자가 714만 개의 다양성, 난자가 714만 개의 다양성 곱하면 거의 50쪽에 이르는 다양성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자손의 다양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에 적응하기 쉽다. 그래서 유성생식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서로 짝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한 번의 다양성이 확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라면서 각각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무성생식을 할 거냐 유성생식을 할 거냐 결정하게 되겠죠. 대개는 생식 주기가 짧은 애들은 거의 다 무성생식합니다. 나랑 똑같은 자손을 만들지만 복제를 하는 가운데 약간의 오류를 한 건 있는 거니까 생식 주기가 짧으면 예를 들어 대장균 20분마다 분열하면 내일 태어나는 애는 촌수가 계산이 안 됩니다. 내 손자에 그죠? 많이 달라요. 근데 생식 주기가 길다. 그러면 대개는 유성생식을 합니다. 사람 최소한 20년 가까이 걸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식 주기가 긴 애들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성생식하는 애들은 다 감수 분열을 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때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방식이 나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는 것은 동물의 대부분의 케이스인데 이런 방식을 우리는 복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상. 쉽게 생각하면 복상, 쌍으로 있을 때 개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케이스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배우자가 있죠? 정자와 난자가 있을 겁니다. 두 세포가 융합을 합니다. 수정. 그럼 접합자가 나오죠. 그죠? 자, 얘가 분열을 하면 개체가 커지잖아요. 수정란이 분열을 하면. 개체가 되죠. 요때만 개체입니다. 요때만 개체. 얘가 감수 분열해가지고 정자나 또는 난자를 만듭니다. 얘는 개체가 아니죠. 정자, 난자가 무슨 개체입니까? 그죠? 이건 개체가 아니다. 둘이 합쳤을 때만 또 치세 분열을 했을 때만 즉 유사 분열을 했을 때만 개체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얘네는 우리가 단상이라고 부릅니다. 단상. 10번은 단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배체가 아니라 단수체. N자리가 되었을 때만 개체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얘들은 N자리예요. 얘가 분열합니다. 체세포 분열, 유사 분열, 똑같은 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개체. 이 개체에서 일부의 세포가 분열하고 나오면서 뭐가 돼요? 배우자. 배우자라는 것은 두 세포가 융합을 하고
접합자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배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진 이 접합자가 개체가 아닙니다. 그냥 두 세포 융합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그것이 다시 감수분열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얘가 계속 체세포 분열만 한다면 다양성이 안 생길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뭡니까? 두 세포 융합을 하면서 감수분열하게 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균과 몇몇 원생생물은 이와 같은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해 가는 거죠. 그죠? 반면에 자 여기 보시면 식물과 몇 가지의 조류, 자 얘들은 세대 교번이라는 걸 합니다. 세대 교번이라는 걸 한다. 자, 세대 교번이라고 하는 것은 반수체라고 하는 n짜리, 2배체라고 하는 2n짜리가 있을 때 다 개체가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 그 배우자가 둘이 융합을 하면, 수정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접합자. 그 접합자가 세세포 분열, 유사 분열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개체. 그죠? 자, 얘가 감수 분열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얘를 뭐라고 할까? 앞에선 배우자인데, 여기선 포자라고 했네요. 그죠? 이 녀석은 배우자라는 용어를 붙이려면 둘이 융합을 해가지고 이 접합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감수 분열을 했는데 융합을 하지 않고 유사 분열을 해가지고 개체를 만들거든요. 개체.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를 만드는 애를 우리는 포자라고 불렀습니다. 포자. 오케이? 그리고 만들어진 얘가 배우자를 만드니까 위에 있는 애를 배우체. 그럼 포자를 만드는 애는 얘를 뭐라 불러요? 포자체라고 불렀죠. 이거 용어 헷갈리지 마십시오. 포자체라고 하는 애는 포자를 만듭니다. 배우체라고 하는 애는 배우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자체는 개체입니다. 배우체도 개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대교본에서 용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n일 때 포자를 만드는 애 포자체. 그죠? n일 때 배우자를 만드는 애 배우체. 오케이? 용어.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성생식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생활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복상이죠. 대부분의 식물과 일부의 조류는 세대교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균, 곰팡이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원생생물들, 이런 애들은 단상생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사분열이라는 것, 감수분열이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드리고 스님들 좀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 요 감수분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감수분열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도 좀 보고 유전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좀 보고 그 특징들을 좀 본 다음에 유전학 파트로 이렇게 좀 들어갈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